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박진행입니다. 예, 야구 이야기 주말 시리즈 결산 및 다음 주에 있을 주초 시리즈 이제 또 프리뷰하기 위해서 찾아뵙습니다. 지금 시간이 컴퓨터가 박냐. 예.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만 얼굴이 자꾸 붕 떠서 나오는 것 같아갖고요. 예. 뭐 아무튼 최대한 하는 대로까지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뭐 전문적으로 조명이나 이런 거 갖추고 녹화하는 거 아니라는 건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니까, 예, 내용에 좀 최대한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이미 한 경기 전적은 쫙 흘려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리뷰 프리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리뷰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갖고, 예, 그래서 빨리 한다고 하는데 뭐 거의 40분이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예. 한 25분에서 30분 안으로 끊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적은 쭉 흘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 도대체 그럼 너 리뷰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살짝 제가 머리를 좀 굴려봤는데 이제 주말 시리즈 중에서 조금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을 한 3-4컷 정도 추려서 그걸 얘기하면서 리뷰를 푸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앞으로 리뷰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대신 찝은 것들은 좀 이제 알차게 찝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죠. 사실 주말 시리즈가 제 예상하고 제일 많이 벗어난 건 뭐냐. 저는 솔직히 키움 쪽이 유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키움이 NC한테 수입을 당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건 있죠. NC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지금 참 부상병들이 많은데, 근데 NC에 이제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오영수하고 박세혁이 빵빵 터질 줄 몰랐던 거고, 키움 같은 경우는 사실 1, 2, 3 펀치가 다 나왔는데 특히 안우진이 그렇게 잘 던지고도 박세혁한테 홈런 한 방 맞았고, 이때 키움이 점수를 한 점도 못 뽑은 거. 그러니까 키움이 그때부터 빠따가 그냥 확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우가 까대는 한다고 점점 살아나긴 하는데 아직은 좀 멀었다. 예, 왜냐하면 송성문이가 어처구니 없는 부상을 당하고 나서 빠지고 난 다음에 키움 공격력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그리고 기대보다는 지금 보니까 이형 정도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에디슨 러셀 혼자서 분전을 하고 있는. 근데 야구는 어차피 이런 겁니다. 투수는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나 공격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의외였고, 그리고 사실은 LG 삼성전도 제가 LG가 유리할 거다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보면 LG가 뷰캐년하고 수아레즈를 좀 잘 터는 편이었고, 그런데다가 비 때문에 밀리면서 원태인이 아니고 양창섭을 만나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뷰캐넌, 수아레즈, 원태인 이렇게 만났어야 되는데 양창섭, 뷰캐넌, 수아레즈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뷰캐넌이나 수아레즈는 할 만큼 했는데 삼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안 터져도 이제 뭐 써널려도 아니고 너무너무 안 터지더라고요. 그죠? 예. LG도 지금 오지환이 빠지고 오스틴이 발뒤꿈치가 별로 좋지 않아서 사실 차포 다 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더 안 터진 삼성, 아니면 혹은 투수 뎁스가 더 두꺼웠던 LG 쪽이 운도 좀 따르면서, 예, 3경기를 싹 다 쓸어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하고 두산 단군 매치, 예, 이거 정말 제가 늘 볼 때마다 예측 불허입니다. 이거 함부로 예측 못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특히 아까 일요일 경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한 밤 11시쯤 됐으니까 이따가 아마 월요일 아침이나 월요일 새벽에 올라가겠죠. 그죠? 그거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따가 프리뷰 때 이제 선발 투수 예고가 조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왜냐면 팀마다 지금 특히 비로 밀렸던 팀이나 아니면은 지금 선발 투수 중에 누가 하나가 아픈 팀들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틀리는 게 있으면 또 제가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예, 근데 아마 10개 팀 중에 7, 8개 팀은 맞을 거예요. 거의. 예,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기아 두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승엽 야구가 도대체 뭐냐.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뭐냐. 초보 감독답지 않게 필승조를 쓰는 날과 안 쓰는 날을 확실하게 구별하더라.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도 두산이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승엽 감독 그날은 필승조를 쓰면 안 됐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쓱과 한화가 무조건 1승은 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졌어요. 물론 선수로만 따지고 보자면 결정적일 때마다 실책, 특히 노시환이 공격은 참 잘하는데 수비 실수를 할 때마다 이 임팩트가 너무 커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인 건 뭐냐. 한화 특히 코칭 스태프들한테 좀 묻고 싶은 게 필승조 키운 겁니까? 안 키운 겁니까? 필승조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김태형 이제 해설이죠. 저는 그 김태형 스타일이라고 보는데 엄청난 쓴소리들을 해댄 게 있습니다. 그건 이따 좀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KT 롯데였는데 롯데도 또 그렇게 오지게 안 터지더니 그러니까 2대5의 공백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요일은 그래도 모처럼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나균환이 진짜 올겨울에 가장 환골탈태한 게 나균환 같아요. 예. 나균환은 솔직히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추격조? 패전조?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보니까 물론 시즌 초라는 거는 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가장 커맨드가 좋은 투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구속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공을 팍팍팍 꽂을 수 있다. 스트라이크든 볼이든. 이런 선수 공은 정말 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면 구석구석으로 찌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 보여줬다 갑자기 아래로 떠올르고 아래만 계속 보여줬다가 위로 갑자기 확 띄우고 이런 투수가 정말 치기 힘든 투수입니다. 근데 나균환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또 엘로 라시코가 열리는데 뭐 이제 롯데 팬들은 엘골이라 그러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엘로 라시코가 열리는데 오히려 나균환 피하고 박세용하고 반주 만나는 게 다행인가? 근데 솔직히 LG가 반주를 또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그럴지 안 그럴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다가 이제 또 하나의 흥미가 있죠. LG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유강남이 또 가세를 했기 때문에 저게 흥미로운 그러니까 주중에 가장 빅카드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기세와 순위를 따지기 이전에 그 L3전이 라뱅 쓸쓸히 울면서 갔습니다. 세 경기 다 지면서 그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 보면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쓱 삼성 NC 그러니까 스윕팀이 3팀이나 나왔다는 건 이건 상당히 의외죠. 그러면서 시즌 초반 아직 10경기도 안 했습니다만 벌써 이러면 수입해 당한 팀과 수입승한 팀들 사이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리그 중단 없는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 때 얼마나 벌어놓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월서부터 이렇게 어버어버하다가 시리즈를 다 내주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순서대로 한번 금요일날 제일 황당했던 거 이거였죠.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저도 진짜 이게 심판이 아무리 뭐 경무에 시달리고 몰라도 이건 아니죠. 그죠? 이번에도 초구 선택 그러나 지금 타구가 굴절되면서 중견수까지 갑니다. 3루 주자 홈까지 한 점을 더 추가하는 이게 심판 맞은 거란 말이에요. 3대 0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박경수의 우상의 자, 이게 지금 갑자기 버퍼링이 걸려서 그런데 뭐 이 뒤는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갖고 뭐 안타는 안타죠. 안타는 안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때 주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다 원위치로 돌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타 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말루가 돼야 될 상황인데 이게 그냥 주자가 들어온 걸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게 롯데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튼 내지는 이제 다른 코치진도 되게 한심한 거죠. 예. 오해하지 마세요. 롯데 팬이 한심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롯데 코칭 스텝 되게 한심했던 겁니다. 그러나 1차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그럼 룰을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누굽니까? 당연히 심판이죠. 근데 심판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롯데 쪽도 항의가 없었으니까 이거는 낙장 불입이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건 동네 야구죠. 이렇게 이쯤 되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때 팀장이 이영재 심판이었습니다. 이영재 심판이면 상당히 베테랑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압수수색 받느라 심기가 불편한 우리 허프랑께서 무기한 내려가 이씨요. 예, 이렇게 해갖고 무기한 퓨처스 강등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심판 참 그런데 롯데 코칭 스태프도 결코 좋은 소리 들을 수는 없다. 예. 아니 현장에 있는 코칭 스태프이 그 룰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야말로 KT는 그냥 지침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았어도 뭐 저렇게 한다는데. 예.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다음 토요일 겁니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김태형 해설이 이틀 동안 한화 투수진 운영하는 걸 보고 정말 아주 독한 소리를 쏟아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들려드릴게요. 초구를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경기 후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헤레디아가 2명의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오늘은 잘 들리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볼질볼질. 상대로 초구는 많이 빠지는 볼입니다. 글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윤상훈 선수한테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맡기기에는 예. 이제 독설이 시작되죠?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요. 네. 뭐 어떤 운으로 맡긴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투볼입니다. 네, 가운데 들어간다 타자가 못 쳐주길 바라는 거. 네. 이거는 벤치가 안 움직이고 있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도요. 윤상훈 선수를 올린 것부터가 다른 또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장 경험이 많은 뒤에 투수들이 있는데 지금 7회라면 뭐 사실 좀 이해는 하겠지만 8회거든요. 이것도 볼입니다. 3볼 노 스트라이크. 자, 그냥 경기를 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강재민 선수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강재민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8회 바로 이거. 나왔어요. 예. 정우람 선수가 나오죠. 근데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윤준호. 예, 안 돼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이제 흘고 나갑니다. 수정할로. 심리전이거든요. 예. 전날 투수가 중요한 상황에 그것도 경험이나 제구력이 별로 없는 투수가 본인이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 상황에 다음 투수 보고 막으라는 거는 아하.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로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양 팀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스코어 7대. 그리고 이제 노시환의 치명적인 에러가 나온 거고요. 예. 네. 자, 여기까지. 저도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화가 요번 스토브리그 때 정말 야심차게 나름 보강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뭘 보강했냐? 최은성 빼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태양 오선진 다시 한화로 컴백한 겁니다. 그건 보강이 아니죠. 예. 그래서 내심 투수 쪽이 좀 걱정이 됐는데 더더군다나 수배로가 지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이제는 팀을 어느 정도 파악해갖고 우리 팀을 어떻게 굴린다라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어요.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빨리 저도 이런 말 하긴 싫은데 빨리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처음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 시즌 또 이렇게 가야 돼요. 야 그냥 우리 리빌딩 한다 생각하자. 리빌딩 한다 생각하자.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심 걱정했고 한화는
정우람은 분명히 마무리로 안 쓸 것 같고, 그럼 마무리가 누구지? 강재민인가? 근데 장시환 같긴 한데, 장시환은 또 이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2군 내려갔어요, 아예 또. 그럼 마무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 카드는 뭐냐? 김서현이죠. 네. 그럴 거면 제가 이해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 시즌 처음부터 마무리 시작해봐.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건 이제 그거 하나예요. 근데 지금처럼 윤상도 나왔다가, 이태양도 나왔다가, 강재민도 나왔다가, 뭐 윤대경 올라왔다가, 예. 그랬다가 또 이태양 잠깐 또 솔직히 이태양을 왜 그렇게 쓰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버치 스미스가 아야야하고 있으면 이태양을 제일 먼저 선발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화는 또 화요일 선발은 이미 남지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도 이틀 내내 보다가 저게 빡쳐갖고 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은 자 LG가 운빨도 많이 따랐는데 한번 보시죠. 정말 LG도 오지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틴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오승환 공을 벼락같이 밀어쳤는데 코스가 워낙 좋았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요일 경기 끝내기는 진짜 삼성이 참 운이 없구나라고 밖에는.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또 오재일이 김현수 땅볼 수비는 되게 잘했어요. 이건 뭐 박예민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아웃이죠. 그게 사실은 저 10일에 가나보다.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태그도 중요하고 송구도 중요한데 이 정말 정밀한 상황인데 자 일단은 그러니까 LG 쪽도 굉장히 낙담하고 있었거든요. 됐고요. 지금 삼성의 운동 비디오도 혹시나 하고 해본 거죠. 3구째. 네, 자 그런데 공이 안 빠져. 글러브에 이게 꽂혔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물론 LG 팬이 제 입장에서야 야 이러지만 LG 트윈스가 오늘 또다시 끝내기 승리. 삼성은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진짜 저거 안 타거든요. 진짜 죽이는 타구를 잡았는데 공이 안 빠지네. 자, 끝내기 상황이 나왔는데요. 정말 이거는 잘 보기 드문 상황이 나왔어요. 공이 안 빠졌어요. 오재일 선수가 슬라이딩 캐치를 했고 저는 이제 이게 아웃이 될 줄 알았는데 공이 글러브에 끼었어요. 네,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문보경 타구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고. 자, 잘 잡았거든요. 안 빠져.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MBC가 지상파로 중계한 거라서 이렇게 급하게 마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밑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루수하고 외야수 글러브하고 포수는 밑이라 그럽니다. 왜냐면 글러브가 좀 커요. 예. 포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잘못해서 글러브에 공이 낑기면 안 빠져요. 예. 오젤이 그거 그래서 이제 빼서 토스로만 하면 되는데 안 빠지네. 예.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문보경이 강하게 타구를 날린 것도 꽤 중요한 변수였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나 삼성이 정말 참, 네. 아무튼 삼패님들 기운 내시고요. 이따가 프리비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군 매치는 저는 이거를 좀 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아가 찬스가 있었습니다. 무사 말로. 와, 근데 이걸 정철원이가 어찌 헤쳐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도 토요일 날 다 이기던 경기 막판에 고종욱 때문에 졌을 때에도 필승조를 안 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경기에서 정철원이 무너졌으면 두산은 되게 힘들 뻔했거든요. 예, 근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양석환 선수의 조금은 아쉬운 수비는 지금 백핸드 캐치라 쉽지는 않았지만 잡았으면은 투수 커버가 지금 잘 됐기 때문에 충분히 아웃 처리를 할 수 있는. 예, 이거는 양석환의 에라죠. 예, 그래서 일단 일루가 채워지고. 능력이 조금 더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좀 튀어나온 느낌이었어요. 양석환이 작년에 말아먹은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급하죠. 이 타구가 굉장히 처리하기 힘들거든요. 3구째
카운트를 냅니다. 김규석 자신이 시작합니다. 1루수는 2루 득점권으로 보내는 미션을 성공합니다. 내렸습니다. 투수 맞고 굴절. 자, 이게 또 예. 주자를 1루에서 처리해냅니다. 2루 주자도 3루까지 갑니다. 굴절됐고 조금 묘한 타구인데 안재석 선수가 정리를 해냅니다. 지금은 굴절되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철원을 투입해요. 예. 될 뻔했어요. 벤츠가 안재석 선수가 좀 빠르게 왜 WB 쓸 때 또 세용 또 철원 또 원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이재석 선수가 지금 다른 선수들은 다 자빠지고 아프고 난리도 아닌데 이 수비가 아웃카운트 두 번째로 이어졌고요. 오늘 세타자 상대 후에 최지강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다음 투수 이어지는 두산배였습니다. 한 점차 2사 3루 아웃과 베이스가 예, 이건 급했어요. 뻗어가는 타구 중견수 베어스의 중견수 정수빈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 잘루는 3루 한 점의 리드를 공 한 개로 정철원이 지켜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다음 이닝 때 말루 찬스를 또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는 말린 거죠. 예, 그러니까 두산은 다른 건 모르겠고 박치국, 정철원, 홍건희, 필승조는 이기는 경기만 넣는다. 예, 이거는 초보 감독 이승엽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하기 힘든 건데 그 기조를 좀 계속 지키셨으면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해드렸고 바로 잠깐 쉬었다가 프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네, 더치하나TV의 야구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소액 후원 등등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까내는 빨리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하도 또 일도 많았더래서,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보자면, 지금 지난주에 제일 많이 이긴 팀은 뭐, LG죠? 그죠? 예, 5승 1패,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이긴 게 쓱. 사실 쓱은 안 졌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 그렇고, 대신에 이제, 거꾸로 말하자면, 키움은 한 경기 빼고 다 졌고, 예. 그리고 삼성도 한 경기 빼고 다 졌고 한화도 한 경기 빼고 다 졌고 즉 한화는 문동주의 승리가 아직까지도 유일한 승리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팀들 아무리 못해도 다 2승씩은 했는데 하나만 1승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프리뷰 일정을 보자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LG는 롯데 만난 다음에 두산을 만납니다. 근데 이 두산전은 LG가 홈이에요. 네, 그리고 롯데는 LG를 사직으로 부르고 이제 라팍 가서 삼성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중에 가장 빅매치가 되죠. 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가 많으니까. 그리고 기아가 한화를 만나요. 자, 그럼 기아는 어떻게 나올까요? 예. 야, 한화 무조건 다 잡아. 이렇게 나오겠죠. 예. 마침 양현종이 또 선봉을 뜹니다. 화요일 날. 예. 아마 단단히 벼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화는 화요일이 남지민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이 남지민을 토요일 날 땡겼었다가 또 역전패를 당한 겁니다. 이게 지금 투수 운영이 뭔가 버치 스미스 하나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겁니다만 버치 스미스가 빵꾸가 났다. 그럼 대체 선발 이태양을 써야죠. 너 남지민이 웬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제가 한화 사정에 어두워서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그래서 수베로 감독이 아직도 한화 팀을 갖고 뭔가를 자꾸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고 만화야구를 하려고 한다면 같이 갈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생각이 이제 슬슬 특히 쓰가고 할 때 그 투수 운영하는 걸 보면서 야, 저 뭐지? 조금 독한 말로 제정신인가? 네. 김태형 감독도 말 하나 했지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그렇다고 보고요. 기아는 그래서 한화를 홈으로 부른 다음에 키움을 만나러 이제 고척을 가는데 이 기아하고 키움 주말 경기 중에서 자빠지는 팀은 당분간은 상위권으로 올라오기 힘들죠. 네. 키움도 지금 뭔가 생각보다는 지금
아구가 잘 안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 기아 키움 고척전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두산은 키움을 만나고 LG를 만납니다. 사실 두산 입장에서는 쉬운 일정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두산은 지금 최승용이 화요일 선봉을 떠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최승용 나왔다가 그러면은 이제 알칸타라 나왔다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을 겁니다 아마. 예.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두산이 그동안 나왔던 순서로 보면은 최승용, 김동주, 알칸타라. 오, LG 알칸타라 피합니다. 예. 대신 곽빈을 만나네요.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키움은 두산 만난 다음에 기아예요. 키움은 이 두산 기아로 이어지는 이 매치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 4승 2패는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3승 3패 내지는 그 이하를 해버리게 되면 키움이 초반에 상당히 고전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하나 말하고 싶은 건 후라도가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주말 시리즈가 왜 중요했냐면 두 번째 던지는 투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켈리 그랬죠, 뷰캐년 그랬죠, 뭐 수아레즈 그랬죠, 김윤식도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근데 후라도가 LG랑 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공이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빠르긴 한데 공이 지저분하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NC전에서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100만 불 꽉 쳐갖고 데리고 왔다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좀 별론 것 같다 초반엔. 자 그리고 삼성은 쓱을 만나고 롯데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삼성도 내심 야 쓱한테는 뭐 좀 그렇지만 롯데는 잡자. 예. 이러고 있을 겁니다. 삼성이 이게 홈 6연전이에요. 예. 이렇고 한화는 더더군다나 원정 6연전입니다. 기아 그리고 KT입니다. 기아를 만약에 잘못 넘어가게 되면 KT한테도 쉽지 않아요. 왜? KT가 오늘 일요일 경기는 져서 그렇지 지금 팀 타율 1위입니다. KT가 아픈 부분은 지금 소영준하고 개토들이 빠졌다는 거지 빠따는 무시무시한 팀이거든요. 네, 그렇고 쓱은 삼성 만난 다음에 NC를 만납니다. 네. 근데 NC가 생각보다 지금 기세가 좋죠. 네. 그리고 쓱은 생각보다 지금 김광현도 제가 볼 때 좀 부진해요. 네. 이게 문제죠 지금. 근데 김광현은 WBC 때문에도 그렇고 나이 때문에도 그렇고 필요할 만도 하죠.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로메로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쓰기 한화랑 이길 때 보면은 누구 역할이 제일 컸냐? 노경은 고효준입니다. 얘네가 더 이상 점수를 안 주는 상황에서 상대팀 투수가 헤맬 때 쓰기 막판에 뒤집어 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삼성하고 롯데 그러니까 그게 삼성한테도 통할지, 예.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도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일요일 경기 때 오승환을 못 넣더라고요. 예. 삼성의 고민은 그거죠. 마무리가 확실치 않다는 거. 이렇게 되면 당분간 마무리를 우규민이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 NC는 KT를 만나고 쓱을 만납니다. NC가 주말에는 참 좋았는데, 쉽지 않아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KT나 쓱, 이 만만한 팀들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일단 NC는 신민혁으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KT가 NC를 만나고, NC만 잘 넘어가면, 한화 기다려.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KT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유력한 선발은 엄상백입니다. 예. 아마 엄상백일 것 같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우선은 저는 엄상백. 그래서, 사실 선발 투수 뜨는 거 보고 녹화할까 하다가 아유 뭐 할라 그러냐 거의 시간 쫓기고 또 아무래도 낮에 업로드를 하면은 서버가 자꾸 이제 지체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예상해보는 화요일 선봉장들은 LG는 이민호가 일요일 날도 나올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민호는 이제는 주 2회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예. 근데 뭐 염감이 알아서 하겠지만. 자, 롯데 박세용입니다. 박세용은 당연히 화요일, 일요일 두 번 더 나오겠죠. 기아 양현종 말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두산은 아마 최승용이지 않을까. 근데 최승용도 화요일, 일요일 다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딜런 파일이 아마 아무리 빨리 돌아온다 그래도 지금 다음 주 내 복귀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 보이고요. 그리고 키움 최원태 뭐 말할 필요 없죠. 화일을 다 던져야 되고. 네. 한화는 일단 화요일이 남지민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남지민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문동주 스케줄을 또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문동주가 지금 어디 보자. 문동주가 던졌던 날이 수요일입니다. 또 아니구나. 목요일이구나. 그러면 남지민 나오고 수요일날 문동주를 내거나 아니면 야 너 아직은 그러니까 6일 쉬다 나오게 줄게. 그러니까 기아전에 한 번은 문동주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네. 기아 입장에서는 이 문동주를 또 어떻게 상대할 거냐 이게 아마 변수일 것 같습니다. 기아도 아까 일요일 경기 보니까 정말 환장할 정도로 빠따가 안 터지던데 예. 물론 수비 투수 중요하죠. 근데 낼 점수는 내야죠. 예. 그 지금 키움이나 롯데나 기아가 헤매는 게 너무 득점력, 삼성까지도 너무 득점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또 한화는 득점 낼 때는 역전패 당하니까 그것도 2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하니까 일요일 날은 그냥 빠따가 확 식어버린 거고 예. 이런 게 안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쓱은 뭐 5원석이죠. 예. 로메로 제가 볼 땐 거의 교체가 유력할 것 같던데 예. 뭐 어떡합니까? 당분간은 5원석이 버텨줘야죠. 그죠? 예, 김광현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에 NC 신민혁 뭐 신민혁도 아마 왜 NC도 지금 와이드너 이거 어떡할지 빨리 결단 내려야 돼요. 기다릴지 아니면 말지. 안 그러면 NC는 지금 작년에 그 누구야 루친스키 말고 예, 한 명도 있었는데 제가 왜 기억을 못하냐. 걔 어느 순간 허리 아프다고 사라진 다음에 못 돌아왔어요. NC는 잘못하면 그 일이 또 일어납니다 지금. 예, 그래 보이고요. KT 같은 경우도 지금 소영준이 없다 보니까 예, 아마 엄상백이 엔간하면 예, 2번 뛰어야 되지 않냐. 예. 지금 소영준 자리에 그래서 배재성이 들어왔던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긴 한데 KT는 지금 그나마 시즌 초에 빠따력으로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살아서 약점을 커봐야지 막 빠따 터질 때도 투수도 같이 무너져 버리고 투수 잘 던질 땐 빠따도 못 치고 이러면 승을 쌓는 건 굉장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LG는 반대로 LG 빠따도 지금 시원치 않아요. 예. 오지환하고 오스틴 두 오시들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가뜩이나 뭐 아주 화라산 빠따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든 투수력으로 지금 눌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확실해야죠. 예. 이게 안 되는 자꾸 엇박자. 그러니까 엇박자가 뭐냐면 빠따가 터질 때 그럼 투수들이 예를 들어서 빠따가 한 6, 7점 냈습니다. 그럼 투수들이 3, 4점 내로만 막아주면 되는데 투수도 아이고 나도 같이 6, 7점 해야지. 그럼 답이 없죠. 예. 그 투수가 모처럼 잘 던져. 한 20점, 40점으로. 근데 빠따들도 1, 2점 내. 삼성이 그렇게 2경기를 진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을.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시즌 초반에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땐 어떻게 투타 밸런스가 다 맞겠습니까? 지금 시즌 초반에 특히 WBC 여파 더하기 그 제가 볼 땐 해외 전지훈련을 몇 년 만에 하다 보니 페이스 조절 실패한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저는 그 2가지 이유가 합쳐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어느 팀이든지 지금 정상 전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래도 우리 팀이 뭐 하나는 확실하다라고 쭉 나가는 팀이 시즌 초반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예상드립니다만 주중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엘로톤이 제일 흥미로울 것 같고 유강남 더비 예, 그리고 주말은 의외로 로쌈전이야 뭐 원래 또 빅 이벤트고 글쎄요. 오히려 주말 같은 경우 두산 LG 예, 여변 매치 요것도 요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쓰기 NC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냐. 예. 요즘 NC 같은 경우는 또 부실한 투수력을 빠따로 아니 오영수하고 박세혁이 빵빵 터질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예. 그리고 박민호 생각보다 빨리 복귀했고 예. 그러니까 NC도 지금
그 라저스에서 데려온 마틴만 좀 정신 차리면 예, 이렇게 바라겠습니다만 뭐 걔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튼 빨리 리셋해서 빨리 정상 전력으로 복귀를 빨리빨리 하는 팀들, 그럼 결국 뎁스하고 트레이닝 파트 싸움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녹화 끝나고 나니까 얼추 자정쯤 됐는데 빨리 편집해갖고 새벽에 그냥 올릴게요. 예,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선발 투수는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틀리는 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치아라 TV의 KBO 리그 주말 리뷰 및 돌아오는 다음 주 중 프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행 박병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희망찬 한 주 시작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끝. 주중에 뵙겠습니다.